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게 폈어요. 화사하게, 진짜 화려하게, 야시같이 암술과 수술이 톡 하고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쁠 때 써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화병꽂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화려하게 디자인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어떤 행사장 또는 파티장 이런 곳, 그러니까 꽃이 필요한데 좀 더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은 곳에 이런 화병꽂이 추천하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디자인 시작해 볼게요. 고고씨! 길다란 철사 준비했습니다. 철사는 실타래 같이 꼬아서 판매합니다. 꽃 자재 파는 곳에 판매합니다. 다양한 색감들이 있으니까 원하는 색감 뭐 이렇게 저처럼 은색 써도 좋고 초록색, 갈색, 빨간색 뭐 할 것 없이 철사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철사를 제가 준비한 이 플라스틱 통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유리병을 활용하면 깔끔하게는 되지만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유리병 굳이 활용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유리병은 자칫 넘어지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철사를 꼬아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제가 준비한 이 유칼립투스를 전체 면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유칼립투스를 올려줍니다. 높낮이 다양하게 놔둬도 괜찮습니다. 반대편으로 돌려서 다시 유칼립투스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한 바퀴 딱 돌려서 옆면으로 갑니다. 동일하게 옆면을 채워줘요. 채워주고 다시 반대편 나머지 면까지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철사에다가 꿰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밑에 툭툭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일자로 잘라줘요. 이번에는 위쪽에 이렇게 빈 가짐만 있는 유칼립투스를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통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주고 난 후에 제가 준비한 글라디올루스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안쪽에 통 안에 들어갈 게 아니라 바깥면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높이를 먼저 정하고 자르고 난 후에 바깥 철사 부분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밑 줄기가 화기에 딱 맞닿도록 만들어줍니다. 아, 조금 더 짧아야 되겠는데? 오케이, 이렇게. 반대편. 양면의 각 부분에 글라디올루스를 넣어줬고 저는 노끈으로 다시 한번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 남은 걸 다시 한번 채워줄 생각이에요. 뒤로 해서 문어다리 같이 만들어줘도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주면서 이 화기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끔 밀어넣고요. 다른 면도 동일하게 전체에 유칼립투스를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래쪽 화기에다가 물을 붓고 안쪽에는 치킨망 잘라서 올려주고 물을 가득 담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크고 예쁜 화려한 꽃들, 이 글라디올루스와 어울리는 꽃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장미입니다. 맘마미아 스프레이 장미이고요. 이게 뭐죠? 블랙 로즈가 아니라 블랙 핑크. 그리고 맨드라미. 붉은 색깔 장미들 너무너무 어울리겠죠? 안쪽에 치킨망을 넣었기 때문에 좀 더 뉘어서 디자인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꽂히는 곳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글라디올루스 사이에 한번 넣어주고 또 그 반대편에도 배치해주고요. 안쪽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이 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았다가 하나 놔두고 다시 없어졌다가 장미 다시 모아주면서 배치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큰 맨드라미로 다시 한번 빈 공간을 채워주겠습니다. 안쪽에 깊게 하나 정도 꾹 집어넣고 돌려가면서 맨드라미의 질감을 함께 표현하고 싶은 위치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곳에 집중해서 비워지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만 조심히 해주면서 전체 분산을 시켜주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기만 하다 보면 여기가 구멍이 난 듯 대머리가 돼버려요. 대머리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길이감을 짧게 해서 이 공간을 부드럽게 뒤와 앞 양옆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높아버리면 그냥 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다 또 꽃들을 올려버려야 돼요. 안에는 깊게 그리고 여유 있게 너무 많은 꽃들이 뭉쳐져 있지 않도록 해야 그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이번에는 이 스프레이 장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스프레이 장미는 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강렬하게 보이고 싶은 꽃. 그래서 강야, 중간야, 강야, 중간야 이렇게 강하게 주고 살짝 빠지고 또 강하게 주고 중간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배분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할 곳은 당연히 많은 꽃들이 모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간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한 곳에 모아주고 다시 반대편으로 돌려서 한 송이 정도만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돌려서 강렬하게 보이고 싶은 곳에 다시 이 스프레이 장미를 조금 더 많은 양을 넣어줍니다. 스프레이 장미까지 전체 분배를 했어요. 정말 화려한 붉은 색깔, 정열적인 그런 느낌을 물씬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또 이와 어울리는 꽃들 넣어볼까요? 촛불 맨드라미입니다. 여러분들 가을하면 떠오르는 꽃이 뭐가 있어요? 맞춰볼까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맞아요. 그리고 금자나, 천일홍, 백일홍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맨드라미입니다. 맨드라미 진짜 색깔 다양하게 예쁜 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맨드라미를 종류별로, 색깔별로 한 3개에서 4개 사도 지금 시장의 가격으로 계산하면 한 2만 원? 3종류 정도는 살 것 같거든요. 화병꽃이 그걸로만 딱 해보세요. 진짜 세련될 거예요. 맨드라미가 딱 지금 계절에 너무 예뻐요. 강하게 줄 곳에는 내가 준비한 모든 꽃이 눈에 보인다. 그리고 약하게 주는 데는 안 보이는 꽃도 있다. 중간 정도의 강함을 주려고 했을 때에는 모든 꽃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살짝 옆으로 보면 다른 꽃도 함께 보이는 그런 양 조절을 해줍니다. 치킨망에 딱 걸리다 보니까 안간히 힘을 써도 안 들어가지는 그런 길이감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좀 더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다시 한번 맨드라미가요. 물을 끌어올려서 오랫동안 볼 수 있거든요. 대신 물이 너무 얇게 꽂아 놓으면 금방 또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럴 때는 또 다시 5cm 정도 잘라가지고 깊은 물에다가 넣어놓고 1시간 정도만 기다려보세요. 다시 이렇게 살아납니다. 오, 너무 화려하고 예쁘다. 뭔가 이국적인데요. 이런 색감들이. 오이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이초. 맞아. 오이초도요. 가을입니다. 가을꽃이에요. 전체에 화려함을 더해줄 거예요. 우리 족두리 같은 거 쓰면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러더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딸랑딸랑거리는 어떤 라인감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긴 오이초는 길게도 써주고 앞으로 뉘어주면서 라인감을 앞으로 빼주기도 합니다.
와, 너무 멋진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저는 화사하고 예쁜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저는 센터피스 만들 생각했거든요. 머릿속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 나갔는데 한 열에 3번 정도만 플로럴 폼을 쓰도록 하고 그 외에는 안 쓰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저만의 약속? 뭐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플로럴 폼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라인감과 그리고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여기에 이르게 또 됐는데요. 아우, 플로럴 폼 안 쓰려면 진짜 안 쓰려고 마음 먹으면 고민이 너무 많아집니다. 오, 괜찮다. 귀엽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여러분 줄맨드라미 붉은 색깔 이번에는 준비해 보았습니다. 붉은 색깔 위에서 길게 늘어뜨려 주고요. 또 그 옆에 살짝 빛바랜 줄맨드라미 하나 더 겹으로 줍니다. 그래서 강하게 줄맨드라미가 모여져 있게 만들어주고 다시 대각선 반대편 쪽에 또 넣어줍니다. 이런 건 양사방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놔둔다 생각하고 디자인하는데요. 강렬하게 앞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디자인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점은 한쪽이라도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서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단점은 분배하기가 어려워져요. 처음에 이제 꽃 디자인을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론트, 앞면이 있다 생각하고 디자인에 집중해서 한 면을 아주 예쁘게 완성을 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반대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뒷부분을 앞부분과 동일하게 화려하게 만들거나 또는 앞부분보다 살짝 꽃 양을 줄여보면서 심플하지만 완성도 있게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2개가 되면 앞뒤 양면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이제 전체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때 강하게 한번 줬고 뒤에는 좀 약하게 줬잖아요. 그 양 끝쪽에는 조금 더 약하게, 그래서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꽃 배열을 해보다 보면은 직사각형의 화병이든 둥근 화병이든 내가 이 꽃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세요. 나만의 단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꽃꽂이가 더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하는데 좀 더 계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게 이제 연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디자인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자, 짜라란 만들어 놓고요. 마지막 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을의 꽃 천일홍입니다. 천일홍도 물을 끝까지 빨아당기면 이게 예쁘게 드라이 되면서 오랫동안 우리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내림도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서 다른 꽃과 함께 이 꽃이 같이 물을 먹기 때문에 못해도 반뼘 정도의 높이까지 줄기가 잠기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야 얘가 확실히 끌어올리더라고요. 살짝 뉘어서 이 자연의 색이 엄청납니다. 너무 예뻐. 천일홍은 양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뭉치로 흩뿌려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화려한 화병꽂이입니다. 이런 화병꽂이 어느 행사장에 탁 중간에 놔두면 처음에 사람들이 꽃에 매료되고 그 행사의 시작이 너무너무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하는 내내 꽃들의 색감에 진짜 너무나도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느꼈어요. 가까이서 보면 그 어느 거 하나가 똑같이 생기거나 같은 색감이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꽃의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꽃으로 되게 생산적인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꽃으로 처음에 왜 꽃을 좋아했는지, 꽃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거였는지 원초적인 나의 첫 시작을
한 번씩 꽃을 다룰 때마다 생각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 함께 이 꽃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내가 왜 꽃을 좋아했나, 그래 이런 마음으로 계속 꽃을 좋아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다 함께 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나마라도 그런 마음을 먹고 꽃으로 생산적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